유동부채 문제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충당부채에 관련된 연습 문제예요. 1번. 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종업원이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미래에 어느 시점에 지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만둔다라고 하면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우리 비유동부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로 인식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는 판매보증 충당부채. 과거에 판매했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미래에 보증 때문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판매보증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1번. 자, 연초에 한정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3년 동안 품질 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자, 당해년도에 발생한 실제 품질 보증비는 2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210원이 발생을 했는데 3년이니까 아직도 2년간 품질 보증비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미생은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추정치 개념을 사용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품질 보증과 관련해서 각각 차기와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 보증비 예상 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차기 연도에는 품질 보증비가 144원의 10%니까 옆에다 써보세요. 14원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즉 앞으로 2년간 더 품질 보증비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때는 144원의 10%면 14원이 발생을 합니다. 또 256원에 60%면은 256원 곱하기 60%를 하면은 153원의 품질 보증비가 발생을 합니다. 153원의 품질 보증비가 발생을 하고요. 자, 마지막 연도에는 640원. 640원의 30%죠. 0.3을 하면은 192원. 192원의 품질 보증비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더해 주시면은 144원이니까는 14원 나왔죠. 그렇죠? 14원. 14원 플러스 153원. 네. 플러스 그다음에 얼마라고 그랬죠? 192원. 192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44원의 10%면은 144원의 10%면 14.4. 소수점까지 계산할까요? 14.4원. 두 번째는 256 곱하기 그죠? 60%입니다. 그러면 153.6. 153.6. 자, 세 번째 연도에는 640원 곱하기 30%니까 192원입니다. 다 더해볼게요. 그럼 192원 플러스 153원 60전 플러스 14.4. 14.4를 했더니 360원이 생기네요. 360원. 자, 그 다음 연도에는 220원에 40%니까는 88원이 생기죠. 88원에 280원에 50%면 140원이 생기는 거고요. 140원. 마지막은 10%니까 60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288원이 나오겠네. 288원에 충당부채가 발생을 하는데, 자, 밑에 봤더니 예상되는 품질 보증비에 대해서 설정하는 충당부채를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측정하기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360원, 288원.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이 360원의 현재 가치를 구해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88원에 역시 마찬가지 현재 가치를 구해서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라. 그런데 20%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거꾸로 좌측으로 갈 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가 되는 거고요. 나누기가 되는 거고요. 자, 360원에 20%. 그래서 360원을 1로 다 봤을 때 1 플러스 0.2의 1승입니다. 1승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승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288원에
1 플러스 0.2 할인율 적용해서 2승. 기간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으니까 2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각각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줍니다. 제가 채무증권 사채 단원에서 예금을 가지고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사채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채무증권 사채 단원에서 정기 예금을 가지고서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X 곱하기 정기 예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1승, 2승 이렇게 계산을 했듯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구할 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60원 나누기, 360원 나누기, 자, 1 플러스 0.2 1승이니까 그냥 1.2로 나눠주시면 돼요. 나누기 1.2를 내주시면은 300원이 나옵니다. 현재 가치가 300원, 예, 300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1 플러스 0.2 2승이니까는 여러분들 1 플러스 0.2 2승은 뭐냐면 1.2를 두 번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 플러스 0.2에 3승이면은 이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승이니까 두 번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2 곱하기 1.2를 해주시면은 1.44가 나옵니다. 얘를 1.44가 나오죠. 288원을 나누기 1.44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원을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라.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최선의 추정치로 계산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최선의 추정치 개념을 계산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충당부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3번. 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할 상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A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제품 보증을 약속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품 보증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충당부채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자, B사는 해양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양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결산을 현재 발생한 해양 오염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다음 년도 2월 중에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얘도 복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복구 충당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3번. C사는 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계류 중이다. 법률 전문가는 단기말 현재 기업이 배상 책임이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판매 보증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판매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계류 중인 걸 테니까 역시 마찬가지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주기적인 수선을 요하는 설비 자산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설비 자산의 노후로 인해서 1년 후에 중요한 수선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중요한 수선비, 수선 충당부채라는 건 기업회계 기준 IFRS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선 충당부채는 발생한 시점에 이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이게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지 충당부채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판매 후 1년간 제품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있다. 제품 보증비는 매출액의 5%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해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200억 곱하기 5%면 10억의 품질 보증비가 그죠? 10억의 제품 보증비가 발생할 것이에요. 제품 보증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발생된 비용이 7억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당해년도에 발생되었을 때 분계는 차변에 제품 보증비 7억, 대변에는 돈이 나갔겠죠. 보통 예금 7억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품질 보증비가 발생을 했으니까 차변에 제품 보증비 7억, 대변에 보통 예금 7억이에요. 그래서 제품 보증비는 어디에 속하느냐면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결산 때 어떻게 하느냐면 10억 중에서 7억은 이미 발생을 했는데 3억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년도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제품 보증비 3억 원,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는 말을 써요. 제품 보증 충당부채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3억 원입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판매 후 1년간 제품을 보증을 해주는데 당해 연도에 7억이 발생을 했으니까 차기 연도에 앞으로 남은 차기 연도에 3억 원의 비용이 더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제품 보증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10억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가끔가다 제품 보증비가 아니라 충당부채를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럼 충당부채를 물었으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문장만 살짝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품 보증비를 물었으면 10억 아니면 충당부채를 물었으면 3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굳이 분개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5번 판매 시점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최근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어 수리 요청 건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판매 보증 충당부채 3억 원을 환입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이 문제를 갖고 설명해 드릴까요? 200억 원의 5% 10억 원이 제품 보증비인데 7억 원이 발생을 했고 미발생된 금액은 결산 때 제품 보증비 3억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3억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도에 또 발생을 하면 대변에 보통 예금이 3억 원이 가면 되고요.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3억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또 발생을 하면 자, 그 다음 연도에 차기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보증기간이 끝났어요. 보증기간이 끝나면 충당부채 없애버려야 돼요.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차변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 3억 이렇게 없애줘야 됩니다. 발생하면 차변에 보증 충당부채 3억 대변에 보통 예금 3억 이렇게 나가겠지만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품 보증 충당부채 3억 대변에는 제품 보증 충당부채 환입이라는 말을 써요. 환입. 금액은 얼마냐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보증 충당부채 환입 3억 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이 제품 보증비가 판매관리비란 말이죠. 이 당시 판매관리비가 10억만큼 증가했을 테니까 발생하지 않아서 환입시켰을 때는 판매관리비를 3억만큼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3억만큼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이때 판매관리비 토탈 금액은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0억. 그런데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3억만큼을 환입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판매관리비를 3억만큼 줄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판매보증비를 판매관리비로 분류하고 있을 때 판매보증 충당부채 환입과 관련된 회계처리 중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환입된 금액 3억 원은 판매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마이너스 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라는 문장이 바로 이렇게 분개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개 이해 가시죠? 발생됐을 때 분개, 남은 금액을 결산 때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분개. 그 다음 연도에 실제 발생하면 충당부채 보통예금 분개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환입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판매관리비 차감 계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충당부채 문제까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충당부채 문제 풀어봤고요. 이어서 자본연수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연수 문제. 자, 주식회사 미생의 자본 항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결산 시 미생의 자본에 대한 보고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아래 자료 외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봤더니 자본 변동표를 봤더니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재평가 잉여금, 이익연금이 나와 있고요. 단위가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를 봤더니 이사회를 통해서 가의 내용을 봤더니 이사회를 통해서 자기주식 만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만주를 만원에 취득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은 1억 원에 취득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자기주식 자, 단위가 100만 원일 때는 공 6개가 생략된 거예요.
단위가 100만 원일 때는 공이 6개가 생략이 된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주식에 가서 자기 주식이 100만큼 늘어났죠. 괄호 열고 닫고 100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거기 자본 변동표에 보시면은 자기 주식만 볼까요? 자기 주식이 괄호 열고 닫고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괄호 열고 닫고의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의 의미예요. 마이너스의 의미. 여러분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있어요.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거기 자본금이 200이 나와 있죠. 2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보지 말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100이 나와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또 100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본금 200에서 자본 조정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이 50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인 없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없었어요. 자, 자본 변동표의 자본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자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자본금 200에서 자본잉여금 같은 플러스니까 더해주고요. 얘는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빼주시고 얘 다시 더해주시면 돼요. 플러스니까. 그러면 300에서 100을 빼면 200, 200에서 50 더하면 250이었었는데 지금 변동사항을 보시면은 자기 주식을 100만큼 취득했단 말이죠. 원래 자본은 대변 항목이잖아요. 원래 자본은 대변 항목인데 차변에 가 있으니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100이 자기 주식이 늘어났으니까는 자본에서 차감되는 것은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토지를 취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 6개가 생략된 거니까 10억 원에 취득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0억 5천만 원 평가됐고요. 그래서 이거 분계를 잠깐만 해볼까요? 취득 시부터 분계를 하면 차변에 토지가 10억, 대변에 보통예금이 10억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공 6개가 생략된 거니까. 그 다음 연대 자 10억 5천만 원 평가가 됐어요. 평가가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된 거예요. 토지 5천만 원, 대변에는 이익을 얻었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5천만 원이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또 10억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연도 평가했을 때 차변의 토지 3천만 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이 3천만 원이니까 결국은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만큼? 3천만 원만큼 또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본금은 변동 없으니까 200이 그대로 가면 되고요. 자본잉여금은 100, 자본 조정에 있는 자기 주식은 토탈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고요. 재평가 잉여금은 토탈 80이 되는 겁니다. 80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 200하고 80.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의 의미는 자본에서 차감되는 마이너스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본 문제가 나오면 자본이 원래 대변 항목이니까 차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항목이고요. 대변에 있는 거는 가산되는 플러스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변동표 보는 방법이에요. 200에서 100은 퇴해주고 자기 주식은 차변에 있으니까 빼주고 재평가 잉여금 다시 퇴해주고 이번에 자기 주식을 취득한 만큼 또 빼줘야 되는 거고요. 재평가 이익이 발생한 만큼 퇴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은 2번이었고 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주식회사 미생의 주요 재무 정보의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당기의 추가적인 증자 및 배당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 자본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위가 원이죠. 단위가 원입니다. 그러면은 자본금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50억이 나와 있어요. 자본금은 50억.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5억 원이 나와 있고요. 35억 원이 나와 있어요. 요번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이번에 설립된 회사예요. 이번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분계를 추리를 하면 이렇게 추리가 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이 85억. 요번에 신설된 회사니까 대변의 자본금은 50억. 이런 분계가 추리가 되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35억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은 35억 원. 자, 이익잉여금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익잉여금은 비어 있는데 자본 총계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잉여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억 원이 되겠죠. 아, 이번 연도에 벌은 돈이구나. 15억 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연도에 벌은 돈이에요. 15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당기순이익은 15억 원이고 이게 이익잉여금을 뜻하는 거예요. 1주당 익명금액은 5,000원일 때 자,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1주당 익명가액은 5,000원이다. 그러면은 자본금이 항상 액면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누기 5,000원. 나누기 5,000원 하면은 공세개 지어주니까는 100만 주가 나오네요. 100만 주. 자본금이 항상 액면금액이니까 액면금액 나누기 액면단가를 하면 발행 주식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액면금액 나누기 액면단가를 해주면 발행 주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100만 주이다. 맞는 겁니다. 1번 맞죠? 발행금액은 주당 10,000원이 아니라 얘가 발행가액이잖아요. 얘는 발행가액입니다. 발행가액이니까 나누기 100만 주를 하면 공유 6개 지어주니까는 8,500원에 발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10,000원이 아니라 8,500원이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입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이라고 해요. 자, 법정 자본금은 50억 맞습니다. 요 자본금 50억 써 있는 게 법정 자본금이고요. 기말 이익잉여금은 15억 원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발행 금액은 10,000원이 아니라 8,5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8,500원. 다음 문제를 봤더니 당기 순이익과 자본금 변동에 관한 자료이다. 유통보통 주식수는 몇 주인가? 라고 물었어요. 유통보통 주식수는 몇 주인가? 자, 우리 이론 강의를 정상적으로 들으셨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기초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5만 주. 5만 주. 자, 이 5만 주는 12개월 중에 12개월이 유통이 됐죠. 기초부터니까 12개월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5만 주가 계산이 돼요. 5만 주.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4월 1일에 유상증자가 됐습니다. 몇 퍼센트 됐느냐면 20% 됐으니까 5만 주에 20%면 만주가 되는 거죠. 곱하기 얘는 12개월 중에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 유통이 됐어요. 9개월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0주가 유통이 된 겁니다. 자, 10월 1일에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게 몇 주 있습니까? 2,000주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자기 주식이 오는 거니까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도 줄어들겠죠. 바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우리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만큼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 곱하기 12개월 중에 3개월이죠. 10월 달부터니까. 그러면 몇 주가 나오느냐면 500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500주만큼은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57,000주가 유통보통 주식수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이건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매도하는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에 속하는 거고요. 미처분잉여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고 재평가잉여금이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답은 600만 원. 단순 암기사항 문제였어요. 2번. 자, 5번 문제 단기 순이익에 대한 자료이다.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당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줘요.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시면은 보통주에 대한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나누기 유통보통 주식수를 해주시면 돼요. 유통보통 주식수.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돼요. 자, 거기 당기 순이익이 2억 원 나와 있죠. 2억 원에서 우선주 배당금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보통주 당기 순이익은 1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8천만 원 나누기. 자,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똑같이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만 4월 1일에 유상증자가 30% 됐어요. 15,000주. 5만 주에 30%면 15,000주 나오죠? 곱하기 12분의 9개월을 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12분의 9개월 하면 11,250주가 나옵니다. 10월 1일에 자기 주식 취득한 게 5,000주가 있어요. 그러면 5,000주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은 1,250주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만 1,000주가 나오겠네요. 5만 1,000주가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8천만 원 나누기 5만 1,000주. 자, 1억 8천만 원 나누기 5만 1,000주 했더니 얼마라고 계산이 될까요? 5만 1,000주가 아니죠. 6만 주죠. 죄송합니다. 6만 주. 1,250주 빼니까 6만 주예요. 6만 주. 그래서 1억 8천만 원 나누기 6만 주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000원. 주당 순이익은 3,000원이다. 한 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3,000원이다.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거 산정 방법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물었습니다. 김 부장. 자기 주식은 취득 시점 이후부터 매각 시점까지, 여기 봐요. 취득 시점부터 해서 매각 시점까지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빼줬잖아요. 그렇죠? 네, 빼줬습니다. 1번이 맞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차장 뭐가 틀렸나 볼까요? 무상증자를 실시했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 강의에서 무상증자는 주식 분할이나 무상증자는 기초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한 날짜가 아니라 기초에 실시한 날짜로 간주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아니라 기초예요. 기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유상증자는 기초가 아니라 실시된 날짜로 보는 거죠. 유상증자는 그냥 4월 1일에 실시해서 4월 1일부터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초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실시된 날짜에 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에는 결산 기말에 현재 발행된 우선 주식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선주는 안 들어가요. 말 그대로 보통주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주는 들어가지 않고 말 그대로 보통주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주만. 자, 7번. 자본거래가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주식배당을 하면은 주식배당이 뭐냐면, 자, 여기 볼까요?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차변에 자산이 들어가고요. 대변에 부채가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본에 뭐가 있느냐면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조정이 들어가죠.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갑니다. 기타 포괄손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들어가죠. 이익잉여금이 들어갑니다. 자, 주식배당은 잘 보세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서 배당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식배당부터 써드리면, 주식배당은 잉여금 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겠죠.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자본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주식배당을 결정을 하면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조정은 늘어나네요. 그죠? 자, 이제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되고요.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대변에 자본금. 그럼 결국은 얘가 없어지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얘가 없어졌잖아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없어지고 자본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교부 주식배당금 보지 않으시면은 이익이익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본금은 증가됩니다. 이익경금은 감소가 되고요. 근데 총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자본, 얘를 총자본이라고 합니다. 총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됐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린 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겠다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계가 차변의 이익잉여금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에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줄어들고 자본 조정이 늘어났다가 실시가 되면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없어지고 대변의 자본금이 되는 거니까 자본 조정이 없어지고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결론은 여기에서 구성 항목만 바뀌었기 때문에 총 자본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주식을 할인 발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본금, 또 차변에 부족한 만큼 뭐가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면은 자본금 늘어나죠. 여러분들 자본금 늘어났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뭡니까 여러분?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 늘어나죠.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만큼 자본금이 늘어났으니까 자본금 늘어났죠. 자본 조정 늘어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총 자본이 증가되는 겁니다. 총 자본은 증가됩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총 자본은 증가돼요. 숫자를 써볼까요? 얘가 1,000원이고요. 얘가 100원이면 얘는 900원입니다. 얘는 900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본금은 1,000원 늘어나고 자본 조정은 100원만큼이 늘어납니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총 자본은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죠? 900원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분계로 보여드리면 자본금 1,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반대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원. 결국은 상계 처리하면 900원의 총 자본이 증가된다. 그래서 주식의 할인 발행은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총 자본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차변의 자기 주식 100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어떻게 됩니까? 1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니까는 여기에 또 100원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총 자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늘어났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가 늘어났으니까 총 자본은 100원만큼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자, 현금 배당 하게 되면 현금 배당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이거를 밑에 것만 지워 볼게요. 밑에 것만 지워서 주식 배당이 아니라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돈으로 주는 거니까는 미지급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부채예요. 미지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죄다 부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하게 되면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와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대변에는 현금으로 주겠죠. 현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요. 미지급 배당금을 보여드리면 이익잉여금 감소했어요. 그리고 부채가 없어졌고요. 현금 나갔죠. 그럼 얘네는 변동이 없고 이익잉여금만 감소했으니까 총 자본은 줄어드는 거죠. 총 자본은 줄어듭니다. 지금 이익잉여금만 보여드리면은 얘가 감소했고 얘네는 변동 없으니까 총 자본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 감소, 총 자본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문제 이해 가십니까? 칠판 갖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자, 다음 중 자본의 차감 항목이 아닌 것은 방금 지웠는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이 증가됐었죠. 조금 전에. 이익잉여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됐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 감자차손,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은 다 차변 과목이잖아요. 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차변이죠. 자기주식도 차변이죠. 감자차손도 차변이죠. 차변에 오는 것들이 자본의 차감 항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본의 차감 항목. 이해가죠? 차변에 오는 항목은 자본의 차감 항목입니다.
자, 9번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초부터 유통된 게 5,000주죠. 1월 1일부터 유통된 거 5,000주입니다. 곱하기 12분의 12 하면은 5,000주가 나와요. 5,000주.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는 여러분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론 문제에서 무상증자는 1월 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1,500주예요. 1,500주 곱하기 1월 1일부터 실시한 것으로 간주했으니까 똑같아요. 곱하기 12분의 12 하면 1,500주 나옵니다. 자, 그 밑에 자기 주식 1,200주를 취득했습니다. 9월 1일에 여러분들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몇 주를 취득했느냐면 1,200주를 취득했습니다. 얘는 빼줘야 되겠죠? 12분의 4개월입니다. 그러면 400주는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6,500주에서 400주 뺐더니 6,100주가 나오겠죠? 3번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무상증자는 1월 1일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아까 했었던 거랑 같은 문제입니다. 자본 항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을 때, 자, 자본에 대한 보고 금액으로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요 칠판 지우고서 네,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본 변동표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자본금이 5억 원이 있죠. 공이 6개 생략된 거니까 주식 발행 추가금이 750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본 잉여금인데. 자본금 밑에 아까 잘못 썼었네. 그쵸? 자본 잉여금이 먼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 밑에 자본 조정이 들어갈 테고요. 자본 조정 밑에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가고 그 밑에 이익 잉여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자본금은 5억 원, 그죠? 주식 발행 추가금은 7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 플러스입니다. 자, 그 밑에 자기 주식 취득한 게 100이 있었고요. 자본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6억 5천만 원,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네, 이익여금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기억의 변동사항을 보시면은, 자, 시장성이 있는 주식 5,000주를 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공정가치는 5만 3천 원이 됐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네요. 그러면 3천 원만큼 늘어났잖아요. 여러분들, 매도 가능 증권이 몇 주가 있었느냐면 5,000주가 있었어요. 5,000주 곱하기 5만 원에 취득했는데 5만 3천 원이 됐으니까는 3천 원의 평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5, 3, 15,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생겼죠. 근데 공 6개를 없애주니까는 15라고 써주시면 돼요. 기타 포괄 손익이 15가 늘어납니다. 평가 이익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자기 주식을 3,000주를 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주식을 3,000주를 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얼마에 취득한 거죠, 여러분? 3,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공 6개 지워주면 30, 니은은 30. 네. 자기 주식 취득하면 그만큼 자기 주식이 차변에 오죠. 차변에 오면 차감 항목이니까 마이너스 자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합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니까 500, 자본잉여금 변동 없으니까 750,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130 마이너스. 자, 얘는 플러스니까 665죠. 665. 이익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 2번. 자, 11번 문제를 봤더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2,000주이다. 기본 주당 순이익은 5,000원이었어요. 희석 당기 순이익은 1,125만 원이며 잠재적 보통 주식수가 500주이다. 희석 주당 순이익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희석 주당 순이익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예,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갑니다.
근데 부채에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환사채. 이게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있어요. 자, 전환사채가 만약에 이 전환사채는 뭐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500주가 있다는 얘기죠. 500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2000주라고 나와 있어요. 요 자본에 대한 게 2000주예요. 이 자본에 대한 게 2000주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2000주가 아니라 500주가 주식이 늘어나죠. 그러면 토탈 주식은 2500주가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분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전환사채,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전환사채 대변의 자본금이니까 주식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희석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1125만 원 나누기 2500주를 하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1125만 원 나누기 2500주를 하면은 네, 주당 순이익은 4,500원의 주당 순이익이 나옵니다. 주당 순이익이 나와요. 기존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주당 순이익은 5,000원이었었는데 주식으로 전환을 함으로 해서 주당 순이익이 희석됐죠. 줄어들었습니다. 희석됐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주식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는 주당 순이익이 5,000원이었었는데 주식으로 전환을 하니까 주식이 늘어났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우리가 희석됐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묽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석 주당 순이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답은 어쨌든 1번에 4,500원이 되는 겁니다. 4,500원. 그래서 주식의 수량이 작아야 희소 가치가 있는데 주식의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희소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희석됐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희석 주당 순이익은 기본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낮은 금액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기본 주당 순이익이 5,000원이니까 희석 주당 순이익은 반드시 5,000원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